엄마는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도 최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덕분에 나에게 유년 시절의 결핍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과연 엄마에게 어떤 최상의 것을 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협성문화재단 주최 제2회 주니어 북튜버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김홍희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보통의 노을이라는 책입니다. 어딘가를 보고 있는 남자아이와 뒷모습의 여자, 그리고 누군가의 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책 표지와 이희영 작가님의 전작인 페인트를 흥미롭게 읽은 경험이 있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노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총 5명인데요. 각각 최노은, 최지혜, 성화 성빈, 그리고 동우입니다. 먼저 주인공 노을이의 엄마 최지혜 씨는 34살입니다. 최지혜 씨는 노을이를 17살에 낳아 혼자 길렀고 현재는 상가 2층에서 지혜 공방이라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 노을이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노을이는 아빠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대답을 들었다간 그 또래 남자들이 모두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서로를 돕는 파트너, 친구, 아들과 엄마라고 말하는 노을이는 최지혜 씨의 공방 위층 중국집인 짜장 짬뽕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짬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나간 노을이는 점심시간 성아와 함께 짬뽕을 먹으며 성빈이 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아는 두 사람의 일이니 관여할 수 없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노을이는 너는 오빠 일이지만 나는 엄마 일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엄마가 좀 평범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러자 성아가 물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평범함이 뭔데? 이에 노을이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시험이 끝나 성아와 함께 찾은 떡볶이 전문점에서 이번엔 노을이가 성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평범함이 뭐라 생각해? 성아는 이에 평범함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잘 닦인 길 말이야. 쭉 달리다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면 되는 길. 톨게이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쉽게 방향을 바꿀 수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냥 요철이나 장애물 없이 잘 닦인 고속도로 위에 오르는 것. 다른 길 볼 것 없이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로 무조건 진입해.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빨라. 떡볶이를 다 먹고 성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은 회사를 마치고 나오는 성빈을 마주칩니다. 성빈은 노을이에게 할 말이 있다면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고 노을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성빈이 형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빈이 형은 엄마를 지혜씨라고 부르며 지혜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지혜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노을이에게 형은 물었습니다. 엄마가 누굴 만나면 불안할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이 엄마 곁에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노을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보통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이 원하고 상상했던 적당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꼭 엄마의 행복과 직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도요. 그렇게 노을이는 성빈이 형에게 형 부모님께 형의 마음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조금 후 노을이는 여느 때와 같이 짜장 짬뽕집에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일하는 내내 아저씨에는 성빈이 형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요. 그러다 가게가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통의 성공을 쫓던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요. 아저씨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보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그건 자신의 아들 성빈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조용히 이야기를 전하며 줄거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줄거리까지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보통과 평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최선이 보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목차 제5의 계절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올 것이다. 이른 봄을 느끼는 사람도 아직 겨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환절기에도 다양한 옷차림이 보인다. 여전히 패딩을 입은 사람과 파스텔톤 봄 재킷을 거친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누구도 상대의 옷차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환절기는 모든 옷이 통용되는 제5의 계절이니까. 나는 세상이 환절기처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이길 바란다. 저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제가 보통에 속하는지 되돌아보거나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보통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통이 아닌 것들은 차별받습니다. 그래서 책 초반에서 노을이가 그렇게 보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저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 내가 보통에 속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편적인 보통을 통해 나의 행동을 재단하기보다는 내가 추우면 긴팔을 입고 내가 더우면 반팔 옷을 입는 환절기의 모습처럼 지금의 나는 어떤지, 너무 덥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긴팔을 입었든 반팔을 입었든
그것을 당연히 보통으로 여기는 제5의 계절 환절기처럼 서로의 최선을 보통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을이와 엄마의 가정, 지혜씨와 성빈이 형의 사랑이 최선의 가정, 최선의 사랑이며 보통의 가정, 보통의 사랑인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희영 작가님의 보통의 노을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걸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